경상북도가 해양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인명구조용 대형 드론을 투입합니다.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8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대회 개최로 400억 원대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17일부터 이틀간 그림책을 통해 미술의 이해를 돕는 상상의 그림카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가 오늘 경주에서 개막해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무려 570여 개 팀, 8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명실공히 전국 최고 대회로 치러집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진 천연 잔디구장이 전국에서 몰려든 축구 꿈나무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경주의 대표 스포츠 축제인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가 15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학교와 클럽 등 579개 팀, 8천여 명의 선수단이 23개 구장에서 주야간으로 무려 1,235경기를 치릅니다. 전국 최대 규모에다 뛰어난 축구 인프라 앞에 선수들은 저마다 투지를 다집니다. 주장으로서 책임감 가지고 팀을 잘 이끌어 나가고 우승을 향해 달려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연구장이다 보니까요. 인조잔디보다는 아이들 부상 위험도 적고 화상 위험도 없고 그래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팀과 클럽팀의 1, 2위가 맞붙는 이른바 왕중왕전이 신설돼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는 그동안 규모와 내실면에서 빠르게 성장해 참가팀은 2배 이상 늘었고 방문객은 41만 명, 경제 유발 효과는 400억 원대로 커졌습니다. 금년에는 83개 팀이 추가로 조인을 하게 되어서 또 한 경기 일수도 한 3일 정도 늘어나서 우리 경주로서는 경주 경제에도 큰 기여가 되겠고. 한편 경주시는 폭염 속에서 대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비해 경기 운영 요원을 크게 늘리는 한편 전광판을 교체하고 인조잔디와 관람석을 정비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축구장 시설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의 한 해수욕장에 인명구조용 대형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고 구조요원이 갈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검은색 순찰 드론이 백사장에서 이륙하더니 파도에 휩쓸린 사람을 발견합니다. 유구조자 발견. 순찰 드론이 보낸 영상을 통해 사고 상황과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면 이번엔 구조 드론이 출동합니다. 구조 드론은 거센 바람을 뚫고 사고 현장으로 날아가 구명 튜브를 떨어뜨려 조난자를 구조합니다.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입니다. 육지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해 구조 요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5분 이상 걸리지만 구조용 드론은 30초 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조용 드론은 튜브 등 30kg의 구조용 장비를 장착하고 10km 반경에서 구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순찰용 드론도 고성능 카메라와 영상 전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거리에 제한 없이 영상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이 드론을 입출항 선박 궤도와 환경 감시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아직까지 구조용 드론의 현장 배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형산강 순 오염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내 퇴적물 오염 실태와 산단저 중금속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물환경 정책과 등 4개 부서와 국립환경과학원, 경북도와 포항시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퇴적물 오염도 측정 결과 등을 공유하고 산단지역 중금속 관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술관은 지루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눈으로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작가의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본다면 생각이 바뀐다고 합니다. 김수민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호주의 자연 환경을 눈과 귀로 즐길 수 있는 작품 앞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상한 사물들의 전시 작품으로 자연에서 채집한 재료로 재현했습니다. 작품 감상이 끝나자 미술관 앞 공원으로 향하는 아이들. 꽃이며 열매며 돌멩이를 채집해 친구들과 작품을 만듭니다. 밖에 있는 식물로 친구들이랑 함께 그림도 그리면서 하는 것이 즐거웠고 조별끼리 같이 하니까 더 즐거웠어요. 눈으로 보기만 하는 전시를 벗어나 직접 만들어 보면서 화가의 창의적 사고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시를 직접 보고 설명도 자세하게 듣고 그리고 작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포항시립미술관은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며 17일부터 이틀간은 그림책을 통해 미술의 이해를 돕는 상상의 그림카드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 포항바다 국제연극제 참여작인 극단 천지컴퍼니의 작가를 찾는 6인의 등장인물이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청주대학교 연극학과의 세 자매는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서 공연되며 경주작가 릴레이전 손수민전은 경주 예술의 전당 알청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경주시의회 정현주 의원은 최근 시의회 해외 연수 일정으로 러시아 사할린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사할린 징용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경주 출신의 무연고 희생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주시 차원의 연고자 찾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 연수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주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해외 연수를 고민했다며 연수비 가운데 100만 원을 경주시의회 명의로 추모 사업 성금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진 한울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울진 탈원전 정부정책 반대 범대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껏 원전 정책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재산상의 피해도 입었다며 정부에서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해당 지역 공동화 현상 방지 대책과 지역 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준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 위원장은 정책실 소속이 균형발전 비서관실에 배치돼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국토균형발전 업무 전반을 맡게 됩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도당위원장을 맡아온 오 위원장은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며 18대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경북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이번 주말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도 그치고 낮 기온도 30도 안팎에 머물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며칠간 이어졌던 비가 그치면서 자외선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포항과 경주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울진과 영덕도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자외선 차단에도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 참 좋습니다. 낮 기온 경북 동해안 저녁이 30도를 밑돌겠는데요. 포항은 28도가 예상되고 하늘에도 간간히 구름만 많이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 22도, 포항 2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울진 27도, 영덕 29도, 포항 28도, 경주 30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가 26도, 독도 25도입니다. 내일 동해상에 구름만 많이 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3m까지 일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광복절인 화요일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고문헌에 나타난 신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를 오늘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6명의 교수가 신라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서 등에 나타난 신라 환경과 연구 방법론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행사가 신라 왕경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발표 자료를 단행본으로 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 7명이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주 인더월드에 등재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복 유전체 해독과 우량 품종 개발 과제를 수행한 남보혜 박사와 수산 미생물 활용 기능성 소재 개발 분야의 김영옥 박사 등 모두 7명이 등재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알버트 넬슨 평생 공로상도 함께 수상했습니다. 마르퀴즈 후주는 1899년에 설립돼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인명기관으로 매년 정치, 경제, 과학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경주 읍성 일대가 행정안전부가 전국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한 2018년도 간판 개선 시범사업 대상지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내년부터 국비 2억 원 등 모두 4억 원을 들여 경주 읍성 지역 90여 개 업소의 간판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명품 간판으로 정비할 방침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간판 개선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2개 거리 700여 개 업소의 간판을 경관 등에 어울리게 정비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복지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를 운영합니다. 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되며 국내외 선원의 구인구직과 복지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경북 지역 선원들의 고충 처리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제철소는 임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의료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건강증진센터 내 물리치료실의 시설을 늘려 치료 대기 시간을 줄였고 체외 충격파 치료기 등 8종의 최신 물리치료기기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또 여성 물리치료사를 중원해 여성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는 13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울산 현대를 상대로 팀 통산 500승 달성에 도전합니다. 포항은 지금까지 499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날 경기에서 승리하면 울산에 이어 K리그 구단 가운데 두 번째로 500승 고지를 밟게 됩니다. 현재 포항은 승점 33점으로 7위를 달리고 있으며 올 시즌 울산과의 2차례 경기에서 모두 져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서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재활승마협회가 주관하는 재활승마 여름 가족 캠프가 오늘부터 사흘간 포항과 영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도내 23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과 가족 등 40여 명이 참가하며 재활승마를 통한 심리치료와 함께 장애 학생과 가족이 함께 소통하는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에 명시된 중국 기업 가운데 한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1조 강철 리자오스틸이 포함돼 국내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자오스틸은 북한산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리자오스틸이 지난해 11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만약에 대비해 이들 제재 대상 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미리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